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달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던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조사를 받다 집단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단체 관광객 59명. 이 가운데 5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35살 엠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N 씨는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N 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막 때렸대요. 비닐로 채우고 막 판노차고 분 꼬고 안 보이고 막 판노차대요. 막 때리대요. 가족들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N 씨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다며 베트남 대사관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무릎 밑에 정강이라고 그러죠. 정강에 이제 옛날식으로 조인트 맞은 그 자국이 있더라고요. 한 1cm 정도 되는. 이에 대해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의 폭행 의혹은 가족의 일방적 주장이며 조사에는 통역원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실에는 CCTV가 있었지만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6명의 행방이 한 달 넘게 묘연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의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가축 분뇨를 액체 비료로 재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해 액체 비료를 뿌린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법인이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한 초지입니다. 지난해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곳의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 액체 비료 140톤을 뿌렸다며 보조금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액비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마치 뿌린 것처럼 속인 데다가 물량까지 부풀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사망자와 폐업한 법인 등 35명의 명의로 도장을 만들어 액비를 뿌렸다는 확인서를 조작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실수한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가 더 땅도 빌려야 되는데 거기 생각한다는 건 다 지역사회가 이상하게. 하지만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업체도 많고요. 우리는 그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릴 때 우리한테 신고해서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45살 현모 씨 등 7명은 230헥타르의 액비를 살포했다고 속여 보조금 8,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에 이제 살포가 되더라도 이제 금세 말라버리거나 이제 땅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사후에 이제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워낙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점을 좀 악용을 해서 경찰은 관련자들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했고 상반기에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현재 제주 지역에 적용되는 건물은 3,500여 곳입니다. 제주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최종 입지가 발표된 제2공항. 하지만 단일 입지로 결정돼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면서도 도민사회의 대동단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을 무시한 깜짝 발표라며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특별반상회에 대해서도 도민연을 모아서 공항 입지 지역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수사로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교육청이, 더민주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므로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논리와 설득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우리 국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며 도지사와 공직자에게 선거 중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어제 마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 17명 가운데 김중식, 차주홍 후보를 제외한 15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후보 6명이 모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는 19일까지 후보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와 중국 노선은 모든 항공사들이 탐내는 알짜배기 노선이 됐는데요. 그런데 중국 항공사들만 재미를 볼 뿐 국내 항공사들은 줄줄이 운항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 하루 평균 6천 명이 찾을 정도로 제주 방문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고 오는 여객기 10대 가운데 8대가 중국 항공사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의 제주 노선 점유율은 지난 2012년 3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84%를 차지하며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의 점유율은 4분의 1로 줄어든 상황. 특히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와 중국 노선에 항공기를 한 대도 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이 생긴 것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998년 제주공항을 외국 항공사에 전면 개방했기 때문. 중국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에 허가 없이도 취항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에 취항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항공사가 취항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중국 항공당국이 우리나라 항공사들에게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제주 중국 노선 개설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직 방향이 세계를 상대로 일반 자율 선언이 된 거를 저희가 중국한테만 이걸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주에 제2공항이 건설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일방적인 항공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출자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47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한 제주도에 주당 400원씩 4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5월 이후에 제주항공 주식 100만 주를 무상으로 받게 돼 앞으로 배당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고온에 극심한 강추위까지 올겨울은 유난히 날씨 기복이 심했는데요. 이 같은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입은 겨울 축제들이 대책 마련을 위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두 달여의 일정을 끝낸 평창 송어축제장. 자유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주 비가 내리면서 얼음구멍에는 흙탕물이 가득하고 얼음 조각은 녹아내려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올겨울 축제장에선 변덕스러운 날씨가 방해꾼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개장 초 포근한 날씨 탓에 얼음 낚시터를 2주 동안 운영하지 못하면서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고 4억 원의 적자도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문제가 되고 다음 축제 진행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는 이상고온으로 눈 조각을 만들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개장하자 이번엔 한파가 몰아쳐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상기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겨울축제가 결국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어축제는 행사기간 단축을 비롯해 얼음낚시와 더불어 실내 낚시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눈꽃축제 역시 눈조각 개수는 줄이면서 농촌 체험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축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온과 어떤 관계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음식이라든가 지역 전통문화, 올림픽 종목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해 주.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겨울축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맞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찬바람이 불면서 제법 춥습니다. 하지만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대기의 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땐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더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8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5도 내외로 출발해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5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기온이 여전히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통제 구간은 없지만 여전히 결빙된 구간이 많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의 굴삭기를 이용해 2,600여 제곱미터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세무사 49살 김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귀포시 중문동 임야 7,000여 제곱미터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40살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제주도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해고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을 이성문 교육감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2번 죽이는 공권력 투입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경마장의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 시기가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 늦춰집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제주마 생산자협회, 한라마협회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한라마를 국내 대표 승용마로 전립시키는 등 경주 중단에 따른 대체 소득 창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인터넷을 통해 청귤로 팔리고 있는 미숫과의 유통 허용 여부를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환경 감귤에 노지 감귤과 다른 규격을 정하고 명품 감귤 사업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귤 농가와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오는 6월에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